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의 이제 이 대학 체제, 이제 이야기 한동대로 좀 온다면, 전 한동대가 그런 면에서 이런 학자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공간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더 좀 격려가 돼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점점 격려가 돼서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인접한 영역의 학자들이 자극을 받고 이쪽 분야는 한동대 어느 교수 혹은 어느 학과가 지적인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한다. 그거는 그 만들기 쉽진 않지만 한 번 만들어지면 또 쉽게 흔들리진 않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 학교들이 몇 있어요. 아무리 지방에 있어도 이 분야에는 저 동네가 최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배우려면 그리 가든지 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위 대학의 랭킹과 상관없이 학문적인 어떤 그 리더십이라든지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그런 학자나 그런 집단들이 있다는 거죠. 한동대가 이곳에 입지를 하고 입지를 두고 있으면서 학문적으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뜻밖의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만큼 좀 격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쉽고, 그러면 뭘 가지고 이 기독 지성의 기독 학문 운동하는 전략을 구사를 할 건가 하는 면에서 저는 아직 기독교 대학은 퀘스천에 좀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좀 전략이 이미 가능성 있는 전략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전략적으로 채택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격려하고 장려하는 것,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좋은 방향이다 하는 것들이 좀 충분히 얘기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양 대표님이 노대한 교수님을 어딘가로 불러내가지고 이종격 투기를 시키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 이제 말씀. 제가 뭐였든지. 지난번에 이종격 투기 아는 거예요? 고향 강의하고 계셨죠? 약속대로 하셨어요? 저는 5분 동안만 얘기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결국 이제 그러니까 이런 모양, 혹은 아까 요새 설명하신 그것들 여러 한국과 신앙의 통합 이런 걸 지향하고 있지요. 근데 저는 세 분이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할게요. 왜 참여를 안 하느냐 하면, 근데 사실은 저는 기독교 세계운동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을 때 그것을 접한 1세대거든요. SFC를 하면서.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대학생 때는 이제 어리니까, 좀 더 넓은 세계를 잘 알지 못하니까, 이제 그게 다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런 접근들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양생은, 그 스위스에 가가지고, 슈에코의 한계를 물질적으로 확인하는 상황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그냥 근본주의적인 시작을 시작했죠. 시작해가지고 한 1년 반 하다 보니까 학문적인 한계를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결국 이제 소련 주류 신학교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는 점점 이제 소위가 외연이 확장이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학문의 세계를 접하고 그것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 한국과 신앙 운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한계라는 건 단계 아니고
신앙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국과 신앙을 결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과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 혹은 그것을 뭐 책으로 썼건 혹은 말로 하건 뭘 하건 주도하는 분들을 보면은 과연 그분들이 그 분야의 학문에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이냐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학자의 길을 들어섰으니까 뭐 결국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나는 또 이제 아까 우리 양 선생님이 보험지시선 스캔들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험주의권이 소위 지성계가 내놓을 만한 지적인 업적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자기 세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현대 학문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 학문이라는 것이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결국은 계몽주의 이후에 서구에서 계몽주의 이후에 진행된 그런 어떤 전개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사실은 그게 어떤 계열 학문이 들어가게 되면은 왜 힘들게 돼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역사학이다. 역사학도 예를 들어 기독교 역사학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독교 역사학은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학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하나님을 다시 갖다 붙인다. 그러면 이제 이 학문의 커뮤니티 속에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국가 학문도 다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현대 학문의 세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분과 학문에 속해 있든지 그 분과 학문에서 그러니까 A급의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문과 신앙이 통합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상. 자기가 개인의 신앙인으로서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라는 차원까지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본질적인 그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현대 학문을 가진 성격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아마도 이제 노을이 얘기하는 보험지시선의 스캔들의 아마 본질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노을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물론 대부분은 동의하지만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한 이해는 조금 저하고 다르거든요. 저는 보다 이게 학문이 가지고 있는 현대 학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 지성인들이 그동안에 기독교 복음주의권이 그동안에 그런데 관심을 안 가졌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관심을 가졌다든지 행동주의에 관심을 가졌다든지 물론 그것은 이제 이유들은 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하고 있는 분야를 그럼 어떻게 신앙과 연결시켜서 뭔가를 기독교적인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역사하고 교회사를 하는데 그럼 당연히 그것은 연결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 역사 내가 페이퍼 하나 쓰더라도 거기에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건 이미 빨간 줄 그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빨간 줄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현대 기독교 역사학이라는 것도 거기에 인간 이외의 다른 것을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건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좀 정치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이죠. 결국 학자라는 것이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적어도 제 분야에서 이룩한 사람들이 좀 있는가? 소수지만 있긴 있거든요. 있지만은 그들이 학문, 예를 들어서 마크 노를 예를 들어서 뭐 조지 마스넬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신앙은 보수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문에 있어서는 뭐 최상급의 학자들인데, 그럼 그들이 쓰고 있는 그 논문들이 그러면 얼마나 학문과 신앙이 통합된 형태로 쓰여지는 전혀 소용이 없어요. 다만 그들이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주제가 복음주의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 걸 다룰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러니까 역사학계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 영어로 얘기하면 또 캐논 오브 히스토리오그래피라고, 그러니까 역사학을 하는 표준들이 있는데 그 표준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해야지 그게 아마 한국 신앙이 통합이 될 텐데, 그렇게 하면은 역사학자로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학자로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써놓으면은 그것이 소위 말하는 그 학자 공동체로부터 그게 이제 그 받아들이지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제, 그러니까 내용, 주제들은 자기들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근본주의를 하건 복음주의를 하건 뭐 등등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해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현대 역사학의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대학 상황을 갖다가 살펴보면,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결국은 뭐 나는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통합은커녕 뭐 공부는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통합을 다 하자 보니까 그게 짜증도 나고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저는 근본적으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공부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을 추구하는 것, 일단 그거나 열심히 해가지고 뭐 탈퇴까지 하고, 그것이 이제 현실의 목표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는데, 변화 중에 하나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한동대학의 상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건 뭐 다시 또 설명할 필요 없지만은, 한동대학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학자를 소중하게 여긴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가 힘든 그런 학교죠. 그래서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함부로 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 한동대학교 내에서도 한국어 신앙 통합을 자꾸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주로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자기 개별 학문에 있어서 자기가 개별 학문의 세계 속에서 최상급의 학자가 되면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무슨 큰 과제다. 저는 이제 전혀 모르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기 때문에 부담은 있는데 결국은 내 일은 아니다. 제껴놓은 상태라, 이게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